다음에 자유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유. 자유에는 옛날에는 소극적 자유, 능동적 자유, 적극적 자유로 설명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소극자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 우리가 법제에서 소극적 그러면 금지, 해서는 안 되는 이렇게 금지에 관련된 건데 간섭받지 않을 자유. 간섭. 시민혁명으로 18세기 말 시민혁명으로 쟁취한 바로 공민권이 되겠어요. 공민권. 18세기 말. 그 때문에 이것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아요. 이건 가진 자들이 요구하는 자유가 되겠어요. 가진 자들이. 국가 권력이 간섭받지 않을 자. 결국에 소극국가, 주의에서 선호하는 자유가 되는 거지요. 그에 비해서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에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유.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데 이 적극적 자유는 20세기 초 세계대공황 이후에 등장한 세계대공황으로 쟁취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쟁취한 자유. 이건 갖지 못한 자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국가, 복지국가에서 강조되는 그런 자유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한쪽만 선호한 건 아니죠.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주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정책 결정자라면 어느 자유를 선호하시겠습니까? 우파적 정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소극적 자유에 보다 큰 비중을 줄 것이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적극적 자유에 보다 큰 비중을 둔 정책을 짜왔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 또 그러면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효율이 두 번째 나와 있죠.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가장 좁은 의미의 효율은 운영 효율성로, 투자, 대비, 산출로 설명을 합니다만 효율은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 효율성도 있고 운영 효율성도 있고 배분적 효율성도 있습니다. 운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좁은 의미의 효율로서 투자 비용 대비 산출로 설명하는 바로 그것이 운영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목표 효율성 또는 대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나 대상에 대한 집중도를 말합니다. 이런 것처럼 운영 효율성과 목표 또는 대상 효율성은 합쳐서 수단적 효율성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주어진 자원을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서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느냐, 얼마나 고르게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은 이것은 파레토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 효율, 우리가 1960년대 가진 것이란 잊지도 못하는 그 시대에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겠는데 정부는 어디에 초점을 두었겠어요? 평등? 자유? 그게 아니라 효율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운영 효율성에 초점을 뒀을 거예요. 뒷거리만큼도 안 되는 복지 재원을 가지고 그야말로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를 가지고 강구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효율을 가지고 전별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효율이란 가치도 있다. 거기에도 뭐 다양한 가치가 있지만 여기서는 판서는 이렇게 평등과 자유를 나눠봤습니다.
평등과 자유. 그래서 정책론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보세요.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을 보세요.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이라고는 가치처럼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덜 좋아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을 보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평등과 공평과 적절성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평등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은 절대적 평등의 개념으로 누구나 절대적 평등이지요. 일정 조건급이라면 누구나 똑같이라고는 평등도 구현.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평등만을 구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향적 평준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개인의 발전이나 사회국가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절대적 평등만을 구현한다면 굳이 땀 흘리면서까지 일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기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향적 평준화가 가져온다. 그래서 이 평등은 하향적 평준화. 그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 중에 공평 또는 균등, 다른 것은 다르게, 노력, 기여도 등을 반영하는. 거꾸로 만약에 기여도가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또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열등처우. 자,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이 공평 또는 균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상대적 평등이지요. 균등. 그렇게 해서 평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를 이렇게 기여도를 인정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였어요. 그에 비해서 적절성, 종래는 우리가 절대 빈곤에 가까울 때는 생존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적절성이라고 하는 이 적절성이라고 것은 인간답게 적어도 어느 정도를 인간답게라고 설명할까? 어느 정도. 현재 우리나라의 인간답게는 먹고 사는 빈곤의 문제로 본다면 상대적 빈곤 개념을 들고 있는데 이 인간답게라고 할 적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최저 보장 수준이나 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들고 있습니다. 또는 최저보장 수준, 만약에 삶의 과정에서 수익액이 최저보장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개같이 사는 것이고, 만약에 조직에서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면 개 취급받은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적절성으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생존권이라고 종래는 이렇게 생존권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옛날에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간 대우를 못 받아서 약 올라 죽어요. 히딩크식 발언이 드는 거지요. 바로 이 적절성. 이런 이 세 가지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할 적에 평등, 공평, 적절성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 사회보장 정책을 가미하면 누구나 똑같이는 사회수당. 현재 우리는 사회수당으로서는 양육수당 정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사회수당. 그다음에 공평은 사회보험이 기여한 만큼 보험료를 낸 만큼 보험료를 낸
기간이 길고 짧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이. 그래서 적어도 인간단계 최하한선은 공공부조로. 이렇게 원칙에 입각한 정책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9페이지, 10페이지에 있고 어쨌든 정책론 그러면 우선적으로 다뤄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조금 전에 판서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의 접근 방법은 출제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로 하고